또는 이제 그 프랍 트레이더,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 이런 차이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통은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랍 트레이더라고 그러면 트레이딩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프랍 트레이더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자기 자본을 운영을 해요. 그리고 연초에 버짓을 받고 그 버짓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 돈을 막 써요. 그래서 보통 버짓이란 게 뭐냐면 목표 손익, 그 다음에는 이제 운용할 돈 금액, 운용 자산 얼마로 벌래, 또는 운용 리스크를 얼마나 벌래. 왜냐하면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돈은 무한대로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개인에게 주는 금액이 아주 무한대는 아니지만, 채권 매니저들은 큰 금액을 쓰지만 주식이나 파생하는 쪽에서는 현금을 많이 쓰진 않아요. 리스크만 쓰지. 왜냐하면 계약서만 쓰면 되니까, 파생을 쓰면. 그래서 리스크 버짓 또는 이제 그 노셔널 그 리밋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목표 손익을 버짓이라고 불려서 목표 손익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던, 단타를 치던, 장투를 하던, 대신에 손실이 커지면 안 돼요. 프랍 트레이딩의 핵심은 손실을 로스컷이 담으면, 로스컷 당하면 포지션을 다 청산당해요. 강제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벤치마크를 갖지는 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는 조금 다른 게, 고객이 맡긴 돈이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맡길 때 대체적으로 모든 펀드는 벤치마크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벤치마크라는 거를 비트했냐 안 비트했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자기가 베어리시한 뷰가 있어도 주식을 다 팔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고객가 만들어 놓은 상품의 약관에 주식 몇 프로 이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라고 써 있으면은 뭐 보수적인 안 빠질 만한 주식으로 갈아탈 수는 있지만 주식 비중을 줄이지 못해요. 그걸 어기면은 소송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르다. 프랍 트레이더는 0이 됐든 100이 됐든 리스크를, 레버리지를 썼던 상관없이 절대 수익만 추구한다.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그래서 보통 트레이더가 하는 걸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펀드 매니저가 하는 거를 약간 인베스팅이라고 보는 게 저는 제 생각에서는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프랍 트레이딩은 절대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단타성이 되게 많고, 그리고 약간 여기 밑에처럼 이제 프랍 트레이딩은 이걸 이제 헤지북이라고 불러서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부르긴 되게 어렵지만, 자기 자본으로 어쨌든 헤지나 이런 시장 조성을 하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트레이딩 방법이 이 아래에 있는 이런 방법들이고, 그 다음에 매매를 통해서 버는 방법들은 뭐 CB나 메자닌이죠. CB, 뭐 채권들, 주식들, 선물 옵션, 현물 선물 차익 거래,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 ELW 옵션 차익 거래, 뭐 등등 모든 아무 거래나 다 해서라도 수익을 내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증권사 프랍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은행 프랍들은 이제 자산 배분 비슷하게 해가지고 로스컷 정하고 현금 쓸 거 정해가지고 매매를 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2007년도 서프라임 이후에 회사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컸었는데, 골드만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근데 다 이제 프랭크 되면서 다 막 이제 찢어져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헤지펀드로 뭐 독립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서 굉장히 많이 축소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알고 트레이딩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HFT 같은 경우도 조그만 이제 대형 증권사 아닌 증권사들에서 HFT로 수익을 나는 부분에서 프랍 트레이딩 하는 이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들은 이제 ELS나 오히려 시장 조성 이런 아래쪽에 더 포커스를 더 맞추고 있죠. 현물 선물 차익 거래는 이제 그 기관에서 이 해지 거래를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랍 트레이더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 트레이딩을 한다죠. 인베스팅을 하는 게 아니죠. 인베스트먼트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연초에 버짓 잡고 버짓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도 트레이딩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샀다 팔았다 하는 영역. 그다음 펀드 매니저는 약간 바이 앤 홀드 하면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자산 배분 정도 해놓는 거, 이런 걸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보시는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주식형 펀드 매니저, 채권형, 혼합형 안에 뭐 펀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시브, ETF 매니저도 있을 수 있고, 헤지 펀드 매니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프랍이랑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헤지 펀드 매니저가 약간 프랍 트레이딩이랑 유사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이 부분은 고객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요즘 많이 또 내려가고 있지만 220, 그러니까 성과 보수를 많이 받으면서 운용을 하는 이제 그런 데들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시타델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전통적으로는 윗부분 주식형 펀드 매니저, 채권형 이런 데들은 이제 약관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벤치마크가 다 있어요. 채권형도 뭐 국채 수익률 얼마 이상,
그 다음에 절대 수익형도 얼마 몇 프로 이상 버는 거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약간 롱텀으로 포지션을 잡고 그걸 전체를 다 막 샀다 팔았다 막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펀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프랍 트레이딩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약간은 롱텀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사모자산 운용사로 이제 계속 이제 파생상품 쪽만 운영을 하다가 사모펀드 가서 주식형 펀드를 운용할 때 생각을 해보면 저도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주식이 다 팔 수가 없는 거니까 주식을 있는 거를 어떻게 비중을 조절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조금은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운용을 하시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쪽 프랍 트레이딩 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치우치거나 하실 수도 물론 있고요.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히려 난 단타 안 되겠어. 그냥 장투로 갈래. 라고 하시면 오히려 펀드 매니저 쪽의 전략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손해 나는 거 도저히 못 참겠고 1년에 얼마 이상씩 벌 거야. 라고 하시면은 이제 프랍 트레이딩처럼 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하고 이런 앞에 있는 기관 투자가들의 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프랍 트레이더는 항상 수익을 내야 돼요. 그리고 로스컷이 되게 타이트하고 펀드 매니저는 로스컷이라는 게 크게 존재하지 않아요. 뭐 종목당 손실 한도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주식을 전부 다 팔아버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벤치마크보다 얼마나 못했다 잘했다 그 다음에 못하면 그냥 돈을 빼가면 같이 펀드가 없어지는 거죠. 프랍 트레이더는 수익을 내야 되고 수익을 못 내면 그냥 해고되는 거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 1년 뭐 이런 단위로. 그 대신에 그 성과 보수가 굉장히 높은 이제 직군이죠. 프랍 트레이딩 같은 경우. 그래서 뭐 많이 받으면은 번 돈에 뭐 30%씩도 받고 이러니까 실제로 뭐 몇십억 받았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직군이 이쪽 직군이죠.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 쪽은 이제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돈을 좀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두 사람은 어떻게나 죽으나 사나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계속 매매를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화면도 쳐다보고 이제 시장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건데 그걸 쳐다본다 그래서 돈을 잘 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동의하진 잘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아예 운용을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죠. 프랍 트레이더나 펀드 매니저는 쉴 수가 없어요. 회사를 다니는 한. 근데 개인은 하고 싶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큰 이제 뭐 어드밴티지다. 개인 투자가에. 그래서 영으로 현금으로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떠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가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제 어드밴티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어드밴티지라면 그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이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장투르 계정을 갖고 자기 전체 재산이 있으면 그 중에서 트레이딩으로 벌 돈이 얼마만큼일지 그 다음에 투자라는 게 돈이 얼마만큼일지를 잘 처음에 버지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1년 동안에 목표 손익을 얼마 정도를 벌어야겠다. 내가 지금 투자하는 돈이 얼마 정도고 운용하는 돈이 얼마 정도니까 얼마 정도를 벌겠다. 벌 돈을 일단 정하고 그 벌 돈에 맞춰서 내가 트레이딩을 할지 인베스트먼트를 할지 정해서 그 정한 대로 맞춰서 룰대로 잘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저는 어쨌든 제가 이제 지나온 제 경력으로는 대부분 트레이딩을 했던 거지 인베스트먼트를 했던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통 드리는 말씀이 대부분 무조건 다 트레이딩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트레이딩 베이스에서의 핵심적인 수익 그 방식은 뭐냐면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해요. 인베스트먼트에 있어서는 실제로 오히려 적정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 적정 가치 이하로 내려가면 물타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왜 더 싸졌으니까 사야지, 더 싸졌으니까 사야지. 이래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펀드 매니저, 주식 투자 이런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회사 주식이 너무 싸졌으니까 더 빠지면 더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실제로는 투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서요. 제가 카테고리 나누는 데 있어서 트레이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냥 시장이 적정한 가격이야. 그리고 모든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 근데 그 샀다 팔았다는 걸로 벌 때는 많이 벌고 깨질 때는 조금만 깨지게 손실은 작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이 딱 요 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의 입장에서는 항상 생각하는 게 공짜 점심은 없다. 정보나 이런 거 내가 아는 게 스페셜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은 그 아는 것들은 가격에다 반영이 돼 있고 그럼 가격 움직임을 잘 보고 운용을 잘해서 돈을 벌어보자.
또는 이제 뭐 알파가 어디에 있는지 전략상에서 통계적인 수치적 퀀트적인 알파인지 아니면은 정보적인 알파인지를 찾아서 내가 엣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익을 더 크게 날 수 있는. 그래서 보통은 트레이딩 하면서는 로스컷이 굉장히 짧아요. 뭐 아주 짧게는 5%, 10%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전략에 따라서 매수 매도 호재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에 따라서 매수 매도 진행하면서 수익이 나는 경우 스탑로스를 걸고 올라가는 편이 저게 트레일링 스탑이잖아요. 그래서 기관에서도 트레일링 스탑 이제 선물 투기하는 데서는 많이 쓰죠. 그래서 기관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어떠한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가장 큰 카테고리는 저거예요.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물타기 하냐 불타기 하냐로 얘기했을 때 트레이딩은 대부분은 불타기를 해요. 왜냐하면 수익이 났을 때 더 개수를 늘려서 먹을 때 많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손실이 날 때 작게 나니까. 밑으로 계속 깨질 때마다 물을 타면 손실이 날 때 크게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방법이 없어요. 손실이 날 때 크게 나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선물 트레이딩을 하면서 손실이 많이 나는 경우는 실제로 수익률, 성공률, 승률은 되게 높을지언정 손실이 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저 부분이거든요. 먹을 때는 먹은 횟수로 횟수상으로 보면 분명히 내가 먹은 횟수가 훨씬 더 많은데 합쳐보면 손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깨질 때 너무 많이 깨져요. 그게 로스컷을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자꾸 기계적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손실은 커질 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물타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펀더멘탈 밸류를 잡아서 물타기 하면서 트레이딩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방식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그건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트레이딩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밑에다가 손실이 나는데 그걸 로스컷을 안 하고 물타기를 계속하는 거는 약간 트레이딩 쪽에서는 별로 해보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트레이딩 쪽에서 또 수익을 내는 방법은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나게 하는 방법들로서 이제 통계적인 부분으로 로스컷을 계속 주면서 작게 버는 돈을 계속 모아가는 그런 방식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펀드 매니저랑 프랍 트레이더들은 어떤 식의 의사결정들을 하는가라고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런 현물 차익 거래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기관 매수 매도 동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0% 신뢰를 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 그 정보를 가짐에 있어서 오히려 기관 투자가나 이제 기계들이 개인들의 이제 그 매매 패턴들을 연구해서 오히려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들 내가 하는 방식들이 어떤 방식으로서 개인들이 손해나는 방식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손해나는 방식으로 트레이딩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은 작게 갖고 손실은 크게 갖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걸 거꾸로 가는 거죠, 기계는. 그래서 그 방식을 찾아서 수익을 내거든요. 개인한테 이제 뜯어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제로섬일 수 있잖아요. 어떤 투자를 해서 롱텀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얘네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기관처럼 매매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처럼 그대로 매매를 해야 할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트레이딩을 할 거라면 저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라는 그 공식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끝에 무조건 다 잃고 나오거든요. 카지노에서 아무리 여러 번 해서 땄어도 한 번 잃을 때 다 날리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호젤님, 개인의 경우 기관과 달리 손실을 제어할 수 있는 선임자가 없어서 수익은 작게 손실이 크게 나는데 이걸 제어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 부분이 제일 지금 말씀대로 개인이 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한다라고 스스로 이제 디시플린을 세우고 기계적으로 그냥 무조건 끊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핀테크 회사를 처음에 이제 차리려고 했던 게 딱 그 부분을 핀테크로 만들어서 강제로 청산시키게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앱에서 딱 주게 하고 그거를 못 어기게 하는 리스크 관리 해주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리스크 관리 당하는 앱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지금은 다른 방식의 약간 이제 퀀트 트레이딩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롱텀리는 분명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주식만 하는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단타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이제 두 개가 믹스돼 있죠. 그래서 보통 주식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개인 투자가로 주식을 한 지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이 첫 해인데 완전 장 빠지는 장에서 개인으로서 주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손실은 났는데 크게 나진 않았어요. 근데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은 인베스먼을 몇 퍼센트를 할 건지, 그리고 거기서 샀다 팔았다는 트레이딩을 몇 퍼센트인지를 할 건지, 이 두 가지를 결정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싫어하니까, 네, 지영님 맞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비즈니스로 했을 때 회원 모집이 안 돼요. 강제로 하기 전에는. 그래서 실제로 집사람에게 반대로 그 룰을 어기면 뭐 돈을 주겠다고 하든지 뭐 이런 룰을 세워가지고 누군가가 옆에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제가 이제 홀릭스 방을 처음에 이제 만든 이유 중에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이제 치열업 해주지 않으면 이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계좌를 다 까면서 하는 건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미믹을 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서로 쉐어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파생으로 뭐 투자하기 처음에 막 하고 뭐 이런 이름 바꿔가면서 투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실제로 기관처럼 이제 트레이딩을 해서, 기관도 물론 손실 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차피 프랍 트레이딩에서도 뭐 10명 트레이딩 예전에 증권사들 풀업 세게 할 때는 10명 막 20명씩 이제 풀업 트레이더들이 있을 때도 그 중에서 반은 항상 뭐 잘리고 또 새로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계속 턴오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차익거래성으로 매매하려고 회사들이 하게 되고, 대형사들은 이거 뭐 롱텀이 봤을 때는 큰 돈도 안 되고 신경만 쓰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풀업 트레이딩들을 많이 없애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투자성, 그러니까 매자닝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이제 뭐 대체 투자들도 많이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조금 소형사들, 이제 그렇게 돈을 사용하지 않고 리스크만 이용해서 돈을 버는 쪽에서는 프랍 트레이딩들이 아직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스러운 여름님, 손절해야 하는데 손이 안 나가죠. 예, 무조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미리 걸어놓지 않으면, 손절 주문이 미리 나가 있지 않으면 그 보고서 누르기는 아주 힘들어요. 완전 프로페셔널이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빨간색 보이면 그냥 다 없애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버릇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 거고, 마이너스가 많이 나 있으면 막 그냥 꼴 보기가 싫어요. 그냥 뭔가가 예를 들면 한 7%, 10%대 마이너스가 있으면 막 없애버리고 싶어요. 예.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수익이 나면은 계속 그 수익을 더 막 플러스 20, 플러스 30 이렇게 쓰게 하고 그 화면에 보이게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수익이 난 종목들은 계속 더 가지고 있게 되고, 손실 난 종목들은 잘라서 계속 없애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너무 많이 나면 물을 한번 타가지고 수익률을 좀 떨어지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결국 이제 계좌 몇 개로 해본 결과 주식도 그렇게 한 게 수익이 더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생각보다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식으로 샀다 팔았다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주식은 약간은 에셋 얼로케이션이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그 종목을 모르겠으면 ETF들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계정은 그 기관처럼 트레이딩 계정 나누고 투자 계정 나눠서, 투자 계정은 조금 롱텀리 넣어놓고서 가져가게 만들고, 트레이딩 계정은 이제 뭐 롱도 가고 숏도 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식만 한다고 치면 SQQQ도 했다가 TQQQ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하는 형태, 그런 정도로 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캐파가 되면은 선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까지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전략, 다양한 기대 수준으로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정해야 될지, 트레이딩을 할지 인베스팅을 할지